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 중에서 제일 강성했던 고구려 평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사책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평양성은 현재 평안도 평양을 고구려 평양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 기록이 맞다고 하면은 제가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저 기록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평양성은 한해 낙랑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낙랑군이 한반도에다 연구를 하니까 평양성이 한반도에 있다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는 오골에 있다고 하면 평양성은 있다고 그러는 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여기서 이 고구려 수도에 대한 기록 중에서 평양과 관계되는요. 지금 환도성에 들어가서 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평양성으로 이 주민을 이사시킨 것이 24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44년보다 100년 전이죠. 그하고 이제 343년에 평양 동왕성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427년에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평양성은 어디일까요? 낙랑군에 있던 평양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고 생각하는데 삼국지 후한서의 그 동의절을 보면은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지도에다 이제 대입해 본다면 이렇게 맨 남쪽에 외, 한, 예, 고구려, 부여 요거는 남제서 범위 내에 고구려 백제가 있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삼국사기 권 46에 있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에 5월에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기록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지명에가 삼국 지명이 우리나라 지도에는 삼국 지명이 있는 옛 지도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삼국 지명이 있는 옛 지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우적도라고 하는 것이 송나라 때 북송 때 그린 지도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송나라 때 그려진 지도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구려가 점령했다고 그러는 부평 태원이 있는 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평 태원이 있는 지도가 있고 여기 이제 예창행원이 있다. 창주라는 지명이 있고 그 창주라는 지명 밑에 해가 있는데 삼안에 해가 있는 지명이 있고 그 남쪽에 이제 한 남쪽에 외가 있다는데 외에 대한 지명이 아시아 지도 가장 오래된 이 우적도에 있습니다. 회계, 주회, 다미가 나머리라고 하는 나멀 요렇게 해서 요것이 현재 외인이 사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외지명. 그럼 외가 남쪽에 있다 하면은 그 북쪽에 한이 있고 그 위에 예가 있고 그 위에 고구려 있다. 고구려 지명이 북평과 태원이 있고 남쪽에 외의 지명으로 외인의 지명으로 회계 남월 주회가 있으니까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은 한반도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삼국사 46권의 유엔제로 5월에 있다는 그것과 흡사합니다. 고구려 평양성은 우리는 막연히 이제 평양성이 지금 평양이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삼국사에는 국내성에서 17이고 평양은 북조지 경내에 한 낙랑군 지역에 있다 그러는데 낙랑군 지역을 어딘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사에 의하면은 요사에 보면 요사권 38에 암영의 동지의 신라고 평양성은 옛 그 서남쪽에 있는데 해주에서 120리가 이제 신라와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해주고 요것이 장성입니다. 여기서 서남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평양성은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요 안평시입니다. 요 안평시에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제 한성만 하는데 고구려의 별도가 한성입니다. 그 별도가 한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것이 이제 지금 현재 평양에서 발견된 그 돌에 한성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는 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성이라는 새겨진 각자가 있고 여긴 지도상에 동황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고구려 평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631년에 고구려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있을 때 고구려가 쌓은 장성인데 그 장성이 부여성에서 해까지 장성을 쌓았다는데 이 기록에서 보면 동북에서 동남까지 동북에서 동남까지 그러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북쪽에서 서남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분명히 평양성은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게 바로 요사인데 여기 보면 안면은 동쪽은 신라인데 신라에서 이제 옛 평양성은 서남쪽에 있고 동북에 가면은 그 해주에서 120리가 신라다. 요 해주에서 신라가 여기에 120리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양성은 여기서 서남쪽으로 있다. 근데 요 지역에 지금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살아있는데 요게 안평시에 대한 요게 동황성입니다. 요게 동황성. 그런데 신라가 요 해주 동쪽에 있다니까 막연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동쪽에 이 장성호 동쪽에 신라가 있냐. 그런데 청나라에서 지은 만주원령이라는 책에서 길림어 동쪽에서 광령어 동쪽까지 신라다. 자, 길림 어디? 여기가 길림이고 요게 광령입니다. 요 동쪽이 신라다. 그럼 요건 만주원료고와 요사와 같다. 그럼 여기 신라 땅이라는 얘기죠. 신라 땅이니까 그 서쪽에 평양성에 있다. 이 기록과 요사의 기록과 지금 만주원료고의 기록으로 봐서 평양성은 지금 유엔제 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평양성이 있다고 하고
여기 평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국사책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그 유엔연호 5월 지역에, 그 우적도의 유엔연호 5월 지역에 현 중화민 지도를 놓고 보면은 삼국시대 지명이 여기 나타나는 지명이 지금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지명 중에서 백제의 오도둑분이 동명과 덕안이 있고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가 있는 항성이라는 지명이 친구라는 지명과 같이 씁니다. 그리고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평원이 있고 그 평원 밑에 황산이 있고 동명이 있는 지역이고 그 북쪽에 지금 이 안평이라고 하는 데에 동항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구려 평양선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김유신의 조상이 수로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삼국사에는 분명히 소검철씨라고 되어 있고 김유신 전에도 그렇고 백제 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검철씨가 신라의 선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례 치우천자능이는 이 지역에 김유신의 선조 소금천씨 능이 있고 살기는 이제 청양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살던 서화와 그 동쪽에 몽성이 있는 지역에 김유신의 활동 지역도 있고 장보고의 활동 지명도 있고 최치원의 활동 지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김유신은 한반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에 의한 가계에 의한 연계성은 소검철씨가 여기서 살다가 지금 현재 문체결 곡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왕에 관계되는 지명이 여기에 허촌, 묘수, 괴지 그리고 요거는 김유신 관계 지명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양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평양에 있는 한성이라는 새겨진 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분명히 별도 한성이다. 예, 별도. 한성은 고구려 별도다 해서 이것이 고구려의 별도고 평양성은 이 동항성이 있는데 있지 않을까? 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월북으로 유엔연으로 통치했다고 하라. 그러니까 이쪽에 평양성이 있다면 이쪽에 한성이 있다는 건 이 각자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그래서 고구리는 5월과 유엔전에서 가항까지 고구려 지역이다. 그러니까 선비과한, 돌궐과한 하는데 그것까지 다 가는 것까지도 고구려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평안도 평양이 아니라 분명히 유엔전의 5월 속에 고구려 평양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한성과 백제의 운진과 고구려 평양성과 동양성을 찾아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바로 잡는데 모두 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왜 삼국의 역사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